자, 우리 첫 번째 문학책, 문학 독해 초록색 책 122쪽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있을 거야. 여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1년부터 좀 살펴보자, 얘들아. 좀 길죠?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1년부터 10년까지. 자, 창밖에, 잠깐 보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하는 남의 나라. 그 다음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잠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이렇게 일단 총 10연으로 돼 있는데 자, 해봅시다. 이 1년부터 살펴볼게요. 봐봐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거기 밤비 있지 얘들아. 밤비. 밤비에다가 쓸까? 거기 지금 밤비라고 있잖아. 윤동주는 어느 시대 때 시인일까? 일제강점기래. 그럼 이 밤비는 뭘 것 같니? 시대 상황이야. 근데 밤이니까 좀 약간 긍정적 같아요? 부정적 같아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죠. 그냥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자, 이게 밤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보세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써있지? 그러면 육첩방의 밑줄 쳐볼까? 육첩방. 자, 육첩방에다 써놔. 육첩방. 육첩방은 이 시에서 나오는 공간적 배경이야. 지금 일본식 방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럼 공간적 배경이고 바로 뭘 의미할까? 일본에게 집에서 일제에게 뭐 또는 일제에 의해 탄압받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는, 구속받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자,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으로 일제에게 탄압받는 현실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자. 2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의 밑줄 쳐봐, 얘들아.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의 밑줄. 이게 뭘까? 화자는 시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밖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목숨을 좀 뭐했어 이렇게 내놓고 걸고 희생하면서 싸우잖아. 그래서 실제로 윤동주는 자기가 지금 학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자부심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몇몇 분들은 피 흘리면서 밖에서 싸우고 있잖아.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앉아서 뭐 하고 있어? 방에서 뭐 하고 있어? 글 쓰고 시 쓰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부끄러움과 반성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한 줄 시를 적어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갑니다. 3연.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얘들아, 학비 봉투에 밑줄 쳐봐. 학비 봉투. 학비 봉투에 밑줄 쳐봐. 그러면 학비 봉투는 뭘 의미할 거 아니? 가족의 사랑이죠. 학비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가족이 보내줬잖아요. 그죠? 가족의 사랑.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 중요한 거 나왔어, 얘들아. 밑줄 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요거 밑줄 쳐요. 밑줄 쳤나요? 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써. 시대 현실과 거리가 먼 삶. 딱 써놓으세요. 시대 현실과 거리가 먼 삶이야. 아까도 똑같아, 얘들아. 나는 지금 대학교에 뭘 들으러 간대?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거야. 밖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알겠니? 그래서 화자는 시대 현실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보세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이 어린 때가 어릴 때야. 동무가 친구들이겠죠.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을까? 그치, 일제 탄압으로 동무들을 잃어버린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 침전 뜻풀이 봐보세요. 뜻풀이 왼쪽에 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음 또는 그 물질 기분 따위가 가라앉는데, 얘들아. 그러면 이 침전에 동그라미 칠까? 침전은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무기력한 자아. 무기력한 자아예요.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화자의 자아는 무기력한 거야. 자, 그다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여기 밑줄 쳐요. 전체 다 밑줄 쳐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다 밑줄 치세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세요. 암울한 현실과, 자, 쓰세요. 암울한 현실과 시를 쓰는 것 사이의 괴리래, 얘들아. 괴리가 뭔지 알죠? 암울한 현실과 화자가 시를 쓰는 것 사이의 괴리라는 거야. 봐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데가 뭐겠어? 이게 뭐 돈 벌기 어렵다는 데 이거겠어? 아니잖아. 그치? 현재 화자가 있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시는 잘 쓰여진다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봐. 요렇게 해놔야 돼. 요렇게. 또는 옆으로 해도 돼.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 현실과 시를 쓰는 것 사이의 괴리와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다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의 밤비가 또 속살거리는데, 그러면 얘들아 1년 봐볼래? 1년?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랑 어때? 비슷하지? 맞지? 순서만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 반복되고 있어.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의 밑줄 치자, 얘들아.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의 밑줄 치자. 이거 뭔 줄 아는 사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어둠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거야, 현실이야. 근데 등불을 밝혀서 몰아낸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가 선택지 줄게. 일제강점기 시대 현실에 수는 받아들이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저항이야, 저항. 알겠니? 자, 쓰세요. 자, 일제 강점기에 따른 저항 의지야. 그치? 일제 강점기. 강이요, 강. 일제 강점기.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저항 의지야. 이게 뭐라고요? 등불이야, 등불.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러면 시대처럼 올 아침에 동그라미 치마. 아침에 나. 아침이 뭘까? 힌트. 1945년 8월 15일 맞이할 날. 광복이야. 알겠어? 광복에 대한 기대야. 광복에 대한 기대. 조국 독립에 대한 소망이야. 그러니까 광복에 대한 기대, 광복에 대한 소망 이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시대처럼 올 아침이야. 됐나?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에다가 별표 쳐봐 얘들아. 별표 쳤어? 자, 쌤이 물어볼게. 이 나는 무기력한 자일까? 성숙해진 자일까? 여기서 나는 자신감 있게 해봐요. 뭐 어때요? 틀려도 돼요. 성숙. 그죠? 쓰세요. 성숙해진 자야. 틀리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성숙해진 자야. 뭘 통해서 성숙해졌을까? 성찰과 반성. 알겠니?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얘들아, 자, 봐봐. 자, 잠깐만 쓰지 말고 봐봐. 지금 거기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고 써있지, 얘들아. 칠판 봐봐요, 칠판. 여기서 나하고 지금 나 두 개가 나왔잖아. 맞니? 자, 요 둘 중에 뭐가 성숙해진 자일까? 둘 중에 뭐가 성숙해진 자하고 뭐가 무기력한 자일까? 저 뒤에 있는 자, 일단 이게 뭐야? 얘가 얘한테 손을 내밀었으니까 얘가 성숙이야 무기력이야? 자신 있게 하라니까. 성숙! 그럼 이거 뭐야? 무기력. 알겠지? 됐니? 일제강점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어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가 얘야. 얘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성숙해진 나야. 알겠니? 그러니까 나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이해갔니? 자, 써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나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성숙. 두 번째 나에다가 뭐라고 써주셔야 돼? 무기력. 됐어?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최초의 악수의 별표. 그러면 최초의 악수가 뭔지 아는 사람? 자아의 초성. 대화도 돼. 타협? 대화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해봐. 타협도 돼. 근데 난 타협은 의도한 건 아닌데. 통합. 그리고 화해도 써. 타협도 돼. 근데 교과서적 표현은 얘들아 화해야. 교과서 표현은 화해야. 알겠지? 그럼 뭐만 안 들어가면 돼? 분열만 안 들어가면 돼. 얘들아 뭐라고? 분열만 안 들어가면 돼. 알겠지? 자, 옆에 봅시다. 일단 문제 말고 뒷장 펴볼래 얘들아. 124쪽. 자, 여기야 여기 얘들아. 여기 채워볼 거야. 자, 우리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1에서 4연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니라고 부끄러운 삶을 인식하고 뭐를 느꼈을까? 회의감을 느꼈대. 회의감.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좀 느끼는 거야. 회의감. 두 번째, 5에서 7연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를 느꼈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반성하고 살피고 있는 거야. 알겠니? 됐니? 그 다음에 8에서 10연은 현실을 재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현실 극복에 뭐를 다졌어? 의지를 다졌어.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어가 뭐였니 얘들아? 어둠을 뭐를 밝혀서 내몬다 그랬지? 등불. 기억나지? 등불. 자, 그다음에 다음 거 봅시다. 써있네. 등불에 별표 치세요. 광복을 맞이하려는 현실 극복의 의지래. 자, 그러면 어둠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뭘 거다니? 현실. 또는 이렇게 써놓을래? 시대 상황. 자, 아침 희망찬 미래인 조국의 당연히 뭐겠어요? 광복. 그래서 주요 시어들입니다. 자, 마지막 같은데? 네. 자,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화자의 자아 인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현실의 자아 별표 얘들아.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근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이거 무슨 자아일까? 내면의 자아라 그래. 아, 그러면 님들 현실의 자아에서 현실은 뭐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오, 외면의 자아라고 합니다. 외면의 자아. 알겠지? 써놓으세요. 자, 이거 됐어? 그래서 분열된 두 자아에 뭐가 들어가야 되더라? 화해. 이게 교과서 표현이야. 화해를 통한 현실 극복을 지는 최초의 뭘 통해서 우리가 파악했죠? 악수 별표. 바닷가야? 이게 진짜 너 집에 갈 때 조심해 얘들아. 응? 장난 아니다. 시원해? 무서운데? 자, 앞장 펴서요 123쪽 세 문제 좀 풀어보세요. 이번에 1번이랑 2번 헷갈려요. 네, 오케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볼게요. 위시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자기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고 2번. 자, 한번 봅시다. 보기부터 읽어볼게 얘들아.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느낀 정신적 고통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말년에 해당하는 41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때 쉽게 쓰여진 시는 윤동주가 지었던 시로 이 작품에서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서 편안히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감을 느끼다가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면서 새로운 희망을 떠올렸대요. 그럼 1번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는 육첩방이 일본식 방이에요. 유학 중인 일본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특히 현실적 구속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맞아요. 왜냐면 보기를 줬잖아 얘들아. 알겠지? 알겠죠? 보기를 줬던 거는 보기를 꼭 보고 풀어야 돼. 보기를 안 보고 풀면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안 줬지 얘들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보기를 준 문제는 보기를 안 보면 자 틀려요. 알겠지? 무조건 봐야 돼. 자 2번 우리 늙은 교수님이 치유해줘요? 그러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는 뭐라 그랬어? 독립운동가 분들은 피 흘리면서 막 만주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뭐나 듣고 있어. 강의나 듣고 있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지? 2번이야. 자 3번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조국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간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4번 중요하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몬다는 것은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행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될 광복의 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겠죠. 자 3번 A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이야 얘들아.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로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연 자아가 분열된 것처럼 표현해 현실과 이상의 어긋남을 나타냈던 것 같아. 왜냐면 나가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2번 앞에 나는 잘못된 현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내면적 자아를 의미한다고 봐. 맞죠? 그러면 그렇다면 미진 뒤에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오는 현실적 자아, 외면적 자아를 의미하겠군. 맞네. 은경 눈물과 위안은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와요? 그죠? 4번이 틀렸고요. 5번 명수 최초의 악수는 치열한 고민 끝에 도달한 치열한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지? 치열한 고민 끝에 도달한 분열된 두 자아 간의 화해를 의미해.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오케이.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자, 126쪽. 좀 짧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쉴 거야. 자, 눈 봅시다. 126쪽에 눈. 126쪽으로 나가서 126쪽. 5쪽으로 그냥 너가 읽어봐. 자, 126쪽에 눈 갑니다. 자, 일단 얘들아 1년 봐보자. 1년.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게 1년이지 얘들아. 봐봐. 네, 1년에서 우리가 이제 너희들 체크할 게 있어. 첫 번째 거기 눈 있지. 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눈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 눈은 이 시에서 순수함의 상징이래. 이 눈은 순수함의 상징이래. 눈은 뭐 어때요? 하얗잖아요.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봐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잘 봐. 눈이 살아있다는 게 한 번 얘기했어? 반복했어? 반복했지. 그리고 봐봐라 얘들아. 너들 시행이란 게 뭔 줄 알지? 연에서 첫 번째 일행, 두 번째 이행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봐보세요. 1행, 2행, 3행의 문장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 길어지고 있어? 길어지고 있죠. 혹시 이거 뭐라고 하는 줄 아는 사람? 이거 무슨 수사법일까? 점점 길어지고 있어. 점점. 일단 점자가 더 가지 않겠니? 진짜 뭘까? 점점 커지거나 점점 길어지거나 점점 확대되거나 이런 거야. 자, 쓰세요 그냥. 점층법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 점층법. 알아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점층법이라는 거. 그러면 점층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눈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1년에서 공부할 내용이야. 자, 이제 2연 가본다. 얘들아 2연 읽어볼게.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일단은 2연 가보면 첫 번째 무슨 법이 보이니 얘들아? 반복법이 보여. 대표적인 반복이 뭐야? 뭘 하자? 뭘 하재? 기침을 하재. 알겠죠? 기침을 하자. 계속 기침을 하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 그러면 기침을 하자는 게 뭘 것 같아요? 그 감기 걸렸을 때, 이 시하고는 직접적 관련 없지만 감기 걸렸을 때 얘들아 기침이 나오면 기침을 의사들이 하라고 하거든. 왜 하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야지 바이러스가 나가는 거래. 알겠지? 그죠? 이게 나가는 거래. 진짜야. 이게 나가는 거여서 의사들이 기침이 나오면 참지 말고 하라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겠지만 물론 알겠지? 그러면 이 지금 기침을 하자는 기침을 하자 써봐요. 지금 반복법으로서 기침을 하자가 나와 있잖아. 이게 요런 의미야. 불순함을 맞아. 없애는 행동이야. 불순이 뭐야? 불순. 순수하지 않은 거. 알겠지? 순수하지 않은 불순한 것들을 뱉어내는 없애는 행동이 기침을 하자래요. 알겠니? 해가지고 이렇게 뱉어낸다는 거야. 자, 이게 기침을 하자야. 그러면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젊은 시인은 뭐냐면 쓰세요. 젊은 시인에다가 쓰세요. 젊은 시인에다가. 아니 이거는 내가 잠깐만. 젊은 시인에다가 쓰면 되더라.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래요.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야. 누가? 젊은 시인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연. 불순함을 뱉어내는 기침을 하자.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인 젊은 시인이여 불순함을 뱉어내자. 눈 위에 대고 불순함을 뱉어내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밑줄 쳐볼까 얘들아? 그 마음 놓고라고 썼다는 거는 이전에는 예전 과거에는 어땠을 것 같아? 마음 놓고 하지 못했었단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마음 놓고 불순함을 뱉자 이 소리입니다. 이제 사면 가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자, 밑줄 쳐야 돼요.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러면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뭘까? 죽음을 초월한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냥 쓰진 않아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자, 여기서 자 밤새도록에서 밤에 동그라미 쳐볼까 얘들아? 사연에서 밤이 있을 거야. 밤. 이 밤이 뭐냐면 부정적 현실이래. 부정적 현실이야. 그리고 이 부정적 현실에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 얘들아 가래의 별표 쳐야지. 가래 별표. 그 알죠? 그 가래 알죠? 이 가래가 왠지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불순한 존재야. 알겠지? 불순한 존재. 그럼 밤새도록 고인 내 가슴에 불순한 존재를 마음껏 뭐하자? 뱉자.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연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 가보세요. 일단 뒷장. 자, 뒷장 가보세요. 자, 칠판 보자 얘들아. 이 시에 사용된 주요 시어의 의미와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세요. 깨끗함, 순수함, 살아있음. 여기 뭐 쓰면 될 것 같아요? 눈 쓰세요. 눈. 더러움, 부패함, 병든. 뭘 것 같아요? 야, 방금 했잖아 얘들아. 가래. 가래는 그냥 그쵸? 더러운 거 맞죠? 자, 그럼 기침. 자, 기침에 별표 쳐야지. 자, 기침. 뭐래요? 자기 정화가 뭔 줄 아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거.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노력과 그다음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둘이 뭐 한다 그러죠? 대조죠, 대조.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표현상 특징이에요. 뭐뭐 하자라고 하는 이것형 표현의 반복적 사용. 뭐 명령형, 뭐 청유형, 뭐 그죠? 평서형, 뭐 의문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뭘까? 청유형이라 그래. 청유가 뭐야? 청유가 뭔지 아는 사람? 요 비슷한 거 비슷한. 청자가 들어갔잖아. 초청. 요청. 알겠지? 요청. 뭐뭐 하자. 알겠지? 요청. 뭐뭐 해라. 이거는 뭐겠어? 라 명령이겠지. 오케이? 자,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이건 쉽다. 반 없어졌어요. 뭐예요 이거? 타이밍 기억 안 아, 내가 두 번 눌렀나 봐 얘들아. 뭐야? 반복. 반복과 이거 기억나죠? 점점점 확대되는 거, 점점점 길어지는 거, 점층. 효과. 뭐를 형성할까요? 운율.
리듬감. 운율을 형성한다. 그리고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제가. 자, 마지막 3번. 젊은 시 뭐를 지키고자 하는 존재래? 순순순순.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존재고, 함께 행동할 것을 화자가 권유하는 대상이래. 함께 행동할 것을 화자가 권유하는 대상이고,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자 본인이에요, 사실. 젊은 시인. 다 했으면 앞장에 127쪽에 1, 2, 3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는 꼭 보기를 봐야 돼. 자, 1번 문제 보세요. 위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몇 번일까? 가장 적절한 거? 1번은 고르면 안 돼. 4번. 왜 1번은 고르면 안 될까? 체념이란 게 뭐야? 체념? 그냥 안 좋은 현실에 맞아. 그냥 빠져 있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기침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극복하려고 있는 거거든. 틀렸고. 3번이야. 오. 바람직한 삶은 뭐겠어? 이 시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삶은 그냥 무슨 삶? 순수한 삶. 순수한 삶. 알겠지? 자, 3번. 4번에 뭐가 틀렸을까?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자, 2번. 자, 보기 봐봐. 김수영의 눈은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삼선 제안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억압적이고 부정부패한 부정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래. 독재 권력이네. 독재 권력. 맞지? 우리나라 실제 독재 권력.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비겁함, 속물근성, 소시민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고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갖추는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대요. 자, 1번. 눈은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을 갖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군. 기침은 부정적인 온갖 것을 뱉어버리는 행위이라고 볼 수 있군. 젊은 시인은 부패한 현실에 책임을 져야 할 지도자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우리 아까 했잖아. 젊은 시인은 누구 자신? 화자 자신을 얘기한다고 했어. 오케이? 3번이 틀린 거야. 자, 마음 놓고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군. 가래는 비겁함, 속물근성, 소시민성과 같은 불순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군.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다. 눈은 뭐 있다?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됐니? 반복되죠? 니은. 청유형 문장. 맞지? 뭐뭐 하자. 디귿. 점층법. 맞죠? 자, 리을. 왜 틀렸어요? 리을 왜 틀렸어, 얘들아? 공감각적 심상이 뭐야? 시각의 청각화, 촉각의 미각화, 요런 거야. 요런 거 있었어, 없었어, 여기? 없었어. 푸른 종소리.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맞아. 맞아. 3번이 정답이야.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